만월극장 에피소드 5번째 하얀 날개의 은혜. 오늘도 만월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산이 겹겹이 포개진 깊은 골짜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말이 전해졌지요. 눈 오는 밤 흰 날개를 피로 물들이면 그 집에 숨은 복이 깨어난다. 허나 비밀을 엿보면 그 복은 바람이 되어 사라진다. 누가 처음 내뱉었는지 모를 말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말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습니다. 금기인지 경고인지 혹은 그저 겨울밤을 길게 견디려는 이야기였는지 어찌되었든 한 청년의 겨울에 그 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부모 잃은 지 오래 굽은 등짝 하나로 계절을 견디던 총각이었습니다. 봄이면 물꼬를 틔우고 여름이면 풀을 베며 가을이면 낫을 갈았습니다. 겨울에는 장작더미가 곧 목숨줄이 되었지요. 옷은 헤어져 군데군데 살갗이 드러났고 신발은 진흙과 눈물로 붙여 신는 형편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도 늘 모자랐으나 돌쇠는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배가 허기져도 눈길이 매섭게 몰아쳐도 그는 묵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바람 앞에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의 겨울은 유난했습니다. 한방눈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바람은 처마 끝에 매달린 종을 밤마다 울리고 창호의 틈새로는 칼바람이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눈발이 잠시 약해지는 듯하면 곧장 다시 소용돌이치고 길은 금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등불을 켜고 아이들은 마루 밑에서 개와 함께 웅크렸죠. 산짐승들까지 먹이를 구하지 못해 인가 가까이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았고 산등성이에는 두꺼운 구름이 누웠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리고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마른 가지라도 더 얹어 오르려 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자 내일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산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는 눈이 뽀드득 울었고 들숨마다 폐부가 얼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 같은 것도 아니고 살얼음 깨지는 소리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짧고도 길게, 낮고도 높게 들끓는 숨처럼 이어지는 소리.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귀를 세우니 소리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끼, 끼. 그는 조심스레 소리의 근원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밭은 허리깨까지 차올랐고 가시덤불이 군데군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틈에 덫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낭아지가 벌게져 차가운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는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깃털에 핏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눈 위로 번져 마치 한 송이 동백이 피어난 듯 했습니다. 두루미는 힘이 다한 듯 몸을 비틀며 날개를 모았다 폈다 했습니다. 그 떨림이 어쩐지 사람의 떨림 같아 돌쇠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속에서 두 목소리가 맞부딪혔습니다. 잡아 팔면 쌀을 산다. 며칠은 굶지 않는다. 아니다. 목숨은 목숨이다. 살려야 한다. 손은 이미 얼어 굳었고 숨은 매서웠습니다. 줄인 창자를 붙잡고 허기를 달래는 일은 이 겨울 내내 그가 매순간 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루미의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음 밑샘물처럼 맑고 깊은 눈. 미움도 원망도 구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으려는 생명의 눈빛. 딱 그만큼이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덫을 풀었습니다. 살을 파고든 쇠 이빨이 삐걱하며 벌어지고 두루미의 다리가 느리게 빠져나왔습니다. 피가 더 스며 나왔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입김을 불어 온 길을 덧댔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으로 굳어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라, 살아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두루미를 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루미는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두루미는 날개를 폈습니다. 피로 물든 흰 날개가 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붉은 발자국 몇 점, 그리고 덧자국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다시 졌습니다. 몸은 더 휑해진 듯했고 주머니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상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속은 고요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갑은 텅 비었는데 가슴 어딘가가 채워지는 그 기분. 그해 겨울, 돌쇠는 그 기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자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에이구, 미련한 놈. 그걸 팔았으면 쌀 한 섬은 되었을 텐데 세상 물 좀 모르는구먼. 그리하다 굶어 죽지. 눈길에 짐승을 살려주면 짐승이 사람 목숨을 가져간다더라. 사람들은 혀를 찾고 웃었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만 말했습니다. 살려야 할 목숨은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이 겨울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잠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요.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선한 일을 가볍게 흘려보내곤 하니까요. 그날 밤 달빛이 마을을 씻었습니다. 지붕 위의 눈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우물가의 얼음은 단단히 메말랐습니다. 돌쇠는 초가집 안에서 작은 불씨를 살렸습니다. 젖은 장작은 푹푹 소리를 내며 연기를 토했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스며오르자 방 안은 마치 안개 속 같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불에 쬐었습니다. 손등엔 갈라진 상처들이 엷은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멀리 산 쪽에서 바람이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붕새가 틈으로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밤의 맥박이 되어 박자를 탔습니다. 돌쇠는 그 맥박 위에 생각을 눕혔습니다. 낮에 보았던 흰 날개, 붉은 발자국, 덫에 찬 기운, 살려보낸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그의 어깨를 눌렀고 또 다른 오래된 무언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야 할 목숨은 살려야 한다. 그 말은 이제 돌쇠의 말이 아니라 돌쇠의 숨이 되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달은 몇 번이나 구름 뒤로 숨었다 나왔고 마을개는 두 번 낮게 짖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든 새벽녘, 돌쇠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스쳤습니다. 흰깃이 방 안을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뜰을 맴돌았습니다. 그 깃이 벽을 스칠 때마다 얇은 음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기러기 울음과 실내고리의 소리를 섞어 놓은 듯한 낯설고도 서늘한 울림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쇠의 살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 장작을 했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등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연미 섞인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는 그 눈길마저 아까워했습니다. 겨울은 더 깊어졌고 들짐승의 발자국은 더 드물어졌습니다. 눈은 목덜미까지 치고 올라와 길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밤이 왔습니다. 달빛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고 바람은 어제보다 더 얇았습니다. 돌쇠는 불씨를 끄지 않으려 손길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이윽고 방 안이 조금 누그러들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그 얇은 음악 같은 소리가 이번에는 창호 바깥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고 또렷한 소리가 어둠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돌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두 번, 세 번 크게 뛰었습니다. 문 밖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두드림이란 말인가? 바람이 장난을 치는 것일까? 아니면 눈발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여셨겠습니까? 돌쇠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불꽃이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일렁였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 달빛이 창호의 살을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그 선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문 하나를 하얀 그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한번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 돌쇠의 손끝이 문고리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면 무엇이 들어와 무엇이 나가게 될까요? 그 작은 선택 앞에서 돌쇠의 겨울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의 겨울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던 그 밤, 돌쇠가 문고리를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칼은 어깨를 따라 젖어 내려왔습니다. 눈발에 휩싸였던 탓인지 두 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발은 맨발 그대로였고 발등에는 서리와 눈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놀란 채 말했습니다. 어찌 이런 깊은 산골에 이 밤중에 여인께서 혼자 다니시오이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산을 넘다 길을 놓치고 밤을 맞이하여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불 곁에 앉아 몸을 녹이게 해주십시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조차 겨우 버티고 있는 판국에 다른 일을 거둘 힘이 있을까? 하지만 문 밖에 선 여인의 발끝에서 피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낮에 본 두루미의 붉은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들어오시오. 불은 약하나 바람은 막을 수 있어. 여인은 불 앞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손가락은 가늘고 창백했지만 떨림은 점차 가라앉아 갔습니다. 돌쇠는 쌀겨죽이라도 끓여 대접하려 했으나 집안엔 겨우 남은 감자 몇 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 속에 던져놓고 굽히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초라하니 허기 채울 만한 것이 없어. 여인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따스함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돌쇠는 여인이 잠들었는지 살피며 한쪽 구석에서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 나만큼 외로운 이도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부엌을 정리하고 작은 솥에 죽을 끓여 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거들겠습니다. 밥을 지을 줄도 알고 바느질도 합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에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조롱이 떠올랐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면 며칠 머무르시오. 그 후로 여인은 집안일을 맡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주었고 구멍난 창호에 종이를 덧발라 주었습니다. 겨울밤마다 여인은 방 안에 홀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고운 비단 한 피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색과 결을 가졌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흰빛과 은빛이 뒤섞여 눈부셨습니다. 돌쇠는 그 비단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값은 쌀과 장작으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고 방 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수근거렸습니다. 가난배기가 웬일이냐? 저 비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게냐? 혹시 귀신과 손을 잡은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예태 겨울 산등성이에 흰 여우가 나타나 집안을 기울게 했다더라. 흰 짐승은 복도 재앙도 싣고 다닌다지. 돌쇠의 집 앞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삼아 창문에 귀를 대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집 안에는 분명 무슨 비밀이 있다. 여인은 단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제 방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저도 오래도록 곁에 머물겠습니다. 돌쇠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그 약속을 어기겠소. 처음 며칠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허기진 배가 차고 몸이 따뜻해지자 그는 꿈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순탄치 않은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비단이 나오겠느냐? 돌쇠가 어디서 훔쳐온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여인이 요물이라 사람 홀리는 게지. 돌쇠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닫힌 방문 앞에 서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묻지 말자. 보지 말자.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녕 저 여인은 누구인가? 왜 비단을 짜는가? 나를 왜 거두었는가? 호기심과 의심은 작은 씨앗처럼 그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 씨앗이 밤마다 방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실을 뽑는 듯한 소리, 날개를 털어내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뚜렷해질수록 그의 의심도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따금 여인을 훔쳐보려 문틈에 다가갔으나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요물이 사는 집이다. 돌쇠는 곧 화를 당할 것이다. 돌쇠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야 옳을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일까?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의 결심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고요는 때로 칼이 되어 마음의 살을 점이지요. 돌쇠는 불씨를 살피며 몇 번이고 문 앞을 서성이다가 끝내 등을 벽에 붙였습니다. 귓가로 스며드는 소리, 가느다란 실이 뽑히는 듯한 마찰, 가볍게 날개를 떠는 듯한 진동, 그 모든 것이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맹세를 껴안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문을 여시겠습니까? 한숨이 길어질수록 손은 저절로 문고리로 갔습니다. 문고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말자, 약속을 지키자. 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던져놓고 간 의심은 밤의 서리처럼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살 너머 달빛이 얇게 깔렸습니다. 그 위에서 흰먼지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른 끝에 돌쇠는 문을 반뼘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는 아주 작았으나 그 작은 소리가 그의 맹세를 절단하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달빛으로 길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낮은 배틀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고운 비단이 반폭쯤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비단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눈발의 흰빛과 새벽의 은기운이 교차하며 마치 얼음 위로 달빛이 흘러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을 짜는 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두루미 한 마리, 긴 목을 구부리고 긴 다리를 접은 채 자신의 날개를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깃털 사이로 맑은 피가 맺혔습니다. 그 피가 한 줄기 실처럼 이어져 배틀의 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두루미는 한 올 한 올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숙련된 손처럼 움직였습니다. 깃털이 구슬 같은 소리를 내며 떨렸고 방 안은 그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가슴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낮에 그 눈동자다. 그때 두루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달빛을 매달아 반짝였습니다. 둘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두루미의 눈에 아주 잠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 슬픔은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한다. 마음은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움직일 힘을 잃었습니다. 두루미는 천천히 날개를 접고 배틀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의 달빛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흰 깃털들이 가볍게 일렁이며 사실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깃 사이로 이연이 맺혔고 살결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은 밤처럼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만 얇게 길게 나왔습니다. 돌쇠가 입을 열려 하자 여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 그 한마디에 겨울밤의 기척들이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내가 덫에서 풀어준 그 두루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을 손끝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내 깃을 실로 삼아 비단을 짜왔습니다. 너의 겨울을 견디게 하려고, 너의 숨이 너무 얕아지지 않게 하려고. 돌쇠는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몰랐던 것이요. 이놈이 약속을 어겼어.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을 품었어. 여인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도 차가운 새의 기운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어깨를 잠시 어루만지고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하고 사람을 가두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의심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달빛과 따뜻한 불빛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가지 말아주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오. 내가 문을 닫겠어. 두 번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이마를 다시 바닥에 박았습니다. 이마에 대는 방바닥이 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밤의 공기가 골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돌쇠, 은혜는 받는 이가 꾸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몫을 지을 차례입니다. 그녀는 배틀 위에 비단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비단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물이 얇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 닦자 핏물은 사라지고 대신 눈빛 같은 광택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돌쇠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밭을 일굴 때 이 비단의 끝을 허리춤에 꽂으십시오. 바람이 고개를 숙일 때 내 마음도 함께 숙일 수 있다면 씨앗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단숨에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 말보다 먼저 닿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틀의 울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울과 날이 가볍게 부딪히며 마치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눈발이 잦아드는 새벽에 떠납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가장 무뎌지는 시간, 그러나 마음은 가장 또렷해지는 시간입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자꾸만 꺾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주시오.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분명히 알려주시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오. 여인은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은 겨울빛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함께 앉을 자리는 좁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본 것은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흔들린 믿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도 내가 덫을 풀어준 그날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의 떠남은 내게 벌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멍난 창호, 군데군데 기운 옷가지들, 젖은 장작이 놓인 화로.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달빛이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돌쇠, 이 집은 추웠지만 너의 겨울은 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여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흰깃이 다시 한번 방 안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두루미의 형상이 맺혔습니다. 그 변화는 번개처럼 빠르지도 눈처럼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결이 모래를 훑듯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두루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구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작별의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깃털에 닿을 듯 말 듯 떨렸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깃이 공기를 스치는 소리가 아주 얇게 났습니다. 그 소리는 칼날이 아니라 비단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거둠이었습니다. 창호 밖에서 새벽의 바람이 한번 일렁였습니다. 집 둘레의 눈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두루미는 활시위처럼 날개를 폈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몇 올의 깃이 마지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달빛을 가르며 창호 위로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문이 열린 것도 창이 열린 것도 아닌데 두루미는 바람처럼 빛처럼 틈 사이로 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 밑에서부터 목까지 차오르는 울음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눈과 바람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길게 건넜습니다. 먼 봉우리의 소나무들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고 우물가의 얼음이 아주 작게 금이 갔습니다. 마을개가 두어 번 짖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달빛은 옅어졌습니다. 불씨는 붉은 숨을 끝끝내 지키다 낮은 재로 숨어들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이나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지막 비단 한 필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끝자락이 아주 살짝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비단은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허무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돌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설주가 짧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배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울과 나를 한번 쓸었습니다. 차갑고도 매끄러운 감촉이 피부를 지나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은 또 말할 것입니다. 그 집 여인은 어디 갔느냐? 봐라, 내가 뭘 했느냐? 요물일 줄 알았다. 돌쇠는 그 말들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고 그 깊음에 닿은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방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않고 붉지도 않은 겨울 새벽만의 무색입니다. 돌쇠는 마지막 비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려야 할 목숨은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은 먼저 내 마음에서 지켜야 한다. 그는 문간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아주 작은 흰 점 하나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얀 날개였는지 눈발의 자눈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봄이 오면 밭을 갈리라. 허리춤에 비단의 끝을 꽂고 바람이 고개를 숙일 때
내 마음도 함께 숙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사이 새벽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눈발은 잦아들고 굴뚝의 연기가 가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한번 두루미 울음이 들려온 듯 했습니다. 정녕 바람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작별의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새벽은 끝내 낮으로 바뀌었습니다. 햇빛은 얇게 얼어있던 우물가를 어루만지고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한 알씩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비단을 품에 안은 채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과 재와 낙엽이 뒤섞인 마당은 얕은 호흡처럼 들쑥날쑥했고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마다 겨울의 숨이 정리되었습니다. 날이 닿자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인이 사라졌다더라. 봐라, 내가 뭘 했느냐. 헛개비지. 그래도 저 비단은 진짜로 값이 나간다더구나. 누군가 고숨을 쳤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돌쇠는 그 말들에 고개를 들지도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로 나가 마지막 비단을 팔았습니다. 값은 지난번보다 높았습니다. 빛의 결이 더 고왔다며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값을 올렸죠. 돌쇠는 받은 돈으로 쌀과 보리씨, 갈퀴와 쇳일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장작도 조금 더 얹어 샀습니다. 그러나 술과 고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산자락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휘청이는 흰 점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절이 있었고 그 절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눈은 물이 되어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거친 흙을 손으로 쓸어보니 얼음가루가 가볍게 부서져 마치 오래 잠들었던 땅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비단의 끝을 조심스레 꽂았습니다. 비단은 햇빛을 받아 얇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결이 바람에 맞춰 고개를 숙일 때마다 돌쇠도 똑같이 허리를 꺾었습니다. 바람이 고개를 숙이면 내 마음도 함께 숙인다. 그가 되뇌자 쟁기는 땅을 깁고 곱게 갈랐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도 그 비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리와 기장이 떨어져 흙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씨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락 같은 소리였으나 분명했습니다. 땅속에서 작은 약속들이 하나씩 묻히는 소리. 돌쇠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줄 한 줄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첫 비는 흙냄새를 도드라지게 했고 두 번째 비는 겨울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세 번째 비가 그치고 나자 새 잎사귀가 어깨를 맞대고 속삭이듯 돋아났습니다. 싹들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고 비가 와도 물러앉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밭고랑은 다른 밭보다 반뼘 더 깊었고 두둑은 반뼘 더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찌 저 밭만 유난하냐? 모양새가 튼튼하군. 그러나 곧 시선은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은 바람과 같아 어디든 스며들지만 금세 다른 데로 옮겨가거든요. 초여름 노을이 붉게 기울 때면 모기떼가 춤을 췄고 겨울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돌쇠는 매일 해가 지기 전과 뜨기 전에 밭을 돌았습니다. 마른 잎은 그때그때 따냈고 쓰러지는 줄기에는 흙을 덧대 주었습니다. 가뭄이 닥쳤을 때 그는 비단의 끝을 잡고 조용히 서늘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손수건으로 잎을 닦아 모아 뿌리 근처에 떨구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었죠.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잎들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버티는 힘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벌레가 들면 재를 얇게 뿌려냈습니다. 불씨에서 나온 고운 재가 잎맥 사이에 앉을 때 달빛이 비단처럼 번졌습니다.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큰 비가 사흘 밤낮을 두드렸고 수로가 넘쳐 길이 잠겼습니다. 남의 밭은 물이 고유 줄기가 누웠습니다. 돌쇠는 비가 소강될 때마다 곡괭이를 들고 흙을 떠냈습니다. 빗물의 길을 바꾸고 뿌리의 숨구멍을 살렸습니다. 비단의 끝은 젖어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고개를 숙이면 그는 더 깊이 허리를 굽혔고 물이 길을 만들면 그는 한 뼘 앞서 길을 보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으나 끊기지 않았고 그의 호흡은 짧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 끝 벌레떼가 마지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솟아오르는 길목에서 돌쇠는 손에 든 등불을 끄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들려오는 곡식의 서걱임, 풀벌레에 가는 현악, 멀리 물도랑이 퍼붓는 낮은 북. 그는 허리춤에 비단을 한번 쓸었습니다. 비단은 차갑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과 같은 온도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얇은 울음이 바람을 타고 스쳤습니다. 긴가민가 할 정도로 희미했으나 돌쇠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자연스레 모아졌습니다. 그의 인사는 말이 아니라 숨이었고 숨은 곧 침묵이었습니다. 가을, 들녘이 먼저 빛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벼이삭의 허리가 낮아지고 보리의 수염 끝이 금빛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면 밭 전체가 물결치듯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돌쇠의 밭으로 모였습니다. 저기만 곡식이 유난하구나. 비도 가뭄도 벌레도 덜했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도왔겠지.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가만히 숙였습니다. 하늘이 도왔고 땅이 도왔고 내가 모자람을 알게 되었으니 그 또한 복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흙이 받아들일 만큼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수확의 날, 곡식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알차게 떨어졌습니다. 낫이 이삭을 벨 때마다 안쪽에 하얀 속살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황금빛 옷을 여몄습니다. 곡식 더미는 점점 커졌고 마당의 한쪽은 또 다른 작은 언덕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둘레를 맴돌며 쫓고 쓰러지고 웃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곡식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 때마다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자루인데도 어떤 것은 유난히 묵직했고 어떤 것은 뜻밖의 가벼웠습니다. 그는 묵직한 자루를 먼저 창고 깊숙이 들여놓고 가벼운 자루를 마을 어귀로 옮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돌쇠는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집을 먼저 찾아가 문 앞에 한 자루씩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도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루의 매듭을 단단히 묶어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조심스레 문 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누가 놓고 갔나 하고 물었고 누군가는 하늘이 내려주셨구나 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다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돌쇠의 이름이 새삼 오르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곡식을 나누어 줬대. 누구 돈으로? 자기 땅에서 거둔 걸로. 의심과 의욕이 습관인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보탰지만 금세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사이 계절도 또렷이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밤 달이 유난히 높이 떴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허리춤에 비단을 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빛은 변했지만 결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비단을 접어 작은 상자에 넣고 상자를 우물 옆 돌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식혀라.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너를 떠올리리라. 그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았지만 말은 땅으로, 땅에서 물로, 물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돌쇠의 집에는 여전히 화려한 물건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새 장신구를 사지도 않았고 새 기와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쟁기의 끝을 더 다듬었고 수로를 더 정확히 냈습니다. 봄마다 씨앗을 나눠주고 가을마다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이가 있으면 일손을 빌려주었고 상을 당한 집에는 밤새 장작불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이름을 허풍 대신 일의 무게와 함께 말했습니다. 말이 짧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손이 느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 그는 그 말들에 답하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 같은 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가끔 흰 점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첫서리가 내리던 밤 또는 봄 첫새벽에 그때마다 돌쇠는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절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눅눅한 풀처럼 한데 엉겨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들여다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으로 닦아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돌쇠는 산길에서 낡은 덫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그 자리에 있던 것과 닮은 쇠틀이었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덫을 집어들고 천천히 분해했습니다. 낯가리 묶던 새끼줄로 둘둘 감아 묶더니 집으로 가져와 화로에 넣었습니다. 쇠가 타지는 않았지만 불길은 그 덫을 감싸 오래된 기운을 벗겨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쇠를 두들겨 작은 괭이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덫이던 쇠는 흙을 가르고 잡초를 뽑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괭이를 우물가 돌에 세워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이가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연유로 저기 있나?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잡는 쇠가 기르는 쇠가 되었다. 그 말에 더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흙 위에 곡식 사이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처음 눈이 내리던 밤, 돌쇠는 마당을 쓸다 잠시 멈췄습니다.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번져오며 소리 없이 어깨와 머리,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우물 옆 돌을 살짝 들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빛의 물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끝을 손가락에 걸고 한 호흡 길게 쉬었습니다. 그때 마당 끝 나무 위로 하얀 날개 하나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종소리가 없는 종이 울린 듯 했습니다. 돌쇠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몫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허풍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으스대는 말보다 저마다의 발자국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허풍을 쫓던 말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묵묵한 손길이 남았다.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도 달라졌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가 아니라 살려야 할 것을 살리고 맡은 일을 지으면 길이 열린다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돌쇠가 늙고 그의 밭이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간 뒤에도 밤하늘에 흰 날개가 한번 스치면 사람들은 우물가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는 누구에게 닿았을까요? 산에게였을까요? 바람에게였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에게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인사가 사람들을 곧게 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삶을 밝힙니다. 그리고 약속은 남을 구속하는 끈이 아니라 스스로를 곧게 세우는 기둥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만월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 달빛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발자국 하나가 만월극장의 달빛을 더 멀리 데려갑니다.